이면 됩니다. 시조가 뭐 쉽기도 하고 중요성도 있고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갈래기도 하죠. 그만큼 좀 잘 기본으로 깔아놔야 될 갈래가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형시가의 형태거든요. 이 정형시라는 건 쓸 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쓸 때 아예 형식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형식에 딱 맞춰서 쓴 게 정형시거든요. 그 쓰는 사람이 형식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가면서 쓴 거기 때문에 읽을 때도 우리는 그 형식에 좀 맞춰서 읽어줘야 읽는데 오류가 적죠. 시조 보실 때는 나도 그 형식에 맞춰서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시조의 형식이라는 게 뭐 많이 들어보셨죠? 3장, 6구, 사음보, 45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보라는 거는 일단 끊어서 읽는 마디를 음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끊어 읽는 마디가 음보예요. 시조는 요 사음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한 장을 네 마디로 끊어 읽어가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읽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사음보 딱 맞춰서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이 한번 끊어서 읽어볼 건데 구는 요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을 거고요. 음보는 요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을 거니까 거기 따라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이 첫 번째 거 살짝 보시면 그다지 낯설지 않죠. 이방원의 하여가요거든요. 작가도 뭐 이미 유명하죠. 이방원, 조선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고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조선 개국의 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이방원이 조선을 개국을 하는데 당시에 걸림돌이 됐었던 게 정몽주거든요. 정몽주는 당시 온건개혁파였었고 고려라는 나라가 뭐 썩을 대로 썩은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신하된 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조선 썩었어. 안 돼. 여기 뒤집어야지 뭐 이거 조금 고친다고 이게 될 것 같냐? 라고 생각했었던 이방원과는 좀 사상적으로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그냥 쳐내기에는 좀 아까운 인재예요. 그래서 당시에 정몽주를 마지막까지 좀 회유를 하고 싶었고 물론 최종 결정은 내 사람이 안 될 거면은 없애야겠다 였지만 정몽주를 마지막까지 회유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 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었던 노래가 요 노래입니다. 제목은 하여가라고 보통 부르죠. 하여라는 뜻은 여기 첫 구절에 있는 요 어떠냐 요걸 한자로 쓰면은 하여예요. 어떠냐 이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는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번 음보 끊는 연습하면서 보실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로 끊으시면 됩니다. 육구인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 시조는 3장이에요. 요 한 줄 한 줄을 첫째 줄을 초장 둘째 줄을 중장 셋째 줄을 종장 이렇게 부르는 거라서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각 장이 의미상 2개의 구절로 짜여져 있으니까 전체는 6구죠. 그리고 한 장은 4번씩 규칙적으로 끊어서 읽어요. 사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이렇게 대체로 3글자 4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규칙적이에요. 3, 4조, 4, 4조 요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글자 수가 요게 뭐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45자에서 모자라도 되고 조금 넘쳐도 되고 이런 45자 내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내용은 뭐 볼게요. 이러면 어때? 고려 망하면 어때? 저러면 또 어때? 조선이라는 새 나라에서 살면 어때? 만수산에 있는 드렁칙 한번 볼래? 이 만수산이라는 거 개성에 있는 산이거든요. 개성 고려의 수도죠. 당시 고려 시대
귀족들, 신하들에게는 만수산이라는 산은 되게 친숙했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의 남산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이 만수산에 있는 드렁치 봐라. 어디 꼿꼿하게 줄기를 뻗으면서 살더냐. 그냥 칡 덩굴덩굴들끼리 자기네들 얽혀져서 잘 살잖아. 그러니까 저 칡이 엉켜 있는 것처럼, 얽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고려니 조선이니 이렇게 나라 생각하지 말고, 온건 개화판이 급진 개화판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얽혀서 살면 또 어떻겠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정몽주와 이방원 일파를 포함하는 복수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만수산에 있는 드렁집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잘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누리리라 라고 부른 노래가 이방원의 하여가거든요.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특징은, 요 노래의 특징은 우회적 말하기, 우회적 화법을 썼다라는 게 특징이죠. 화법은 이따가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방원이 요 노래를 불렀고, 요 노래에 대한 답을 이제 정몽주가 합니다. 당시에 이미 이거 고려 말기잖아요. 고려 말을 뒤엎고 이제 조선이 개국될 고려 말인데, 이 고려 말에 이미 시조의 형식은 완성되어 있어요. 시조가 생긴 거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시조를 가장 많이 봐요. 조선시대 시조가 가장 융성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시조를 많이 보지만 시조의 형식은 이미 고려 중엽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말에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있었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요즘에 랩 배틀 붙듯이 이 시조를 가지고 지금 둘이 배틀 붙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원은 나 너 좋아. 우리 칡덩굴 엉키듯이 같이 얽혀서 지내자. 이렇게 돌려서 정몽주를 회유를 한 거죠. 요거에 대한 정몽주의 답갑니다. 밑에 있는 노래는. 요 노래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단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단심가라고 부르는 까닭은 노래 속에 이렇게 단심이 들어있으니까. 단심이라는 단어는 붉을 딴 마음심 이렇게 써서 일편 한 조각 단심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건 열정적인 마음, 들끓는 마음, 충성심, 지조, 절개 이런 걸 단심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려에 대한 정몽주의 충절, 충성심, 지조, 절개 이런 걸 단심, 일편단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조예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3장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고 6, 9예요. 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음보 안에 들어가는 음보수, 규칙적으로 끊어있는 마디 사음보입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해서 사음보 되어 있습니다.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규칙적이에요. 이 몸이 3 죽어 4 100번 3 고쳐 죽어 4 3, 4조죠. 백골이 진토되어 3, 4조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4, 4조입니다. 문신들이라서 글 잘 씁니다. 글자 수 어쩜 이렇게 잘 맞춰요. 다만 종장은 글자 수 조금 많아요. 종장은 3, 5, 4, 3 요 글자로 끊어 읽으실 때 요 종장의 두 번째 마디는 조금 길게 읽어라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 종장의 첫 번째 마디는 반드시 세 글자를 맞춰서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몽주의 답가인데 지금 살짝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원은 돌려서 말한 거거든요. 우리도 칡덩굴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칡덩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돌려서 말했는데 정몽주 단호하죠. 돌려 말하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직진입니다. 안 돼. 나 일편단심 안 바꾸는 사람이야. 죽어도 안 바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자, 내용 그대로예요. 뭐 해석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몸이 죽어. 100번까지 죽더라도. 자, 비장하죠. 죽어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한 번만 써도 비장한데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장해? 근데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반복법 썼고요. 한 번 죽는 거 아니야. 2번 죽어 100번 죽어 점점 확장시키는 점층적으로 확장하는 기법을 쓴 거죠. 반복 왜 해요? 강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점층 왜 썼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이걸로 점층 안 끝납니다. 점점 의지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내 뼈가 백골이 진토가 돼서
흙이 돼서 내 넋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정신이 없어지더라도 님을 향한, 여기서 님은 고려 임금을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고려 자체로 생각하셔도 돼요. 고려를 향한 내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바꾸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죠. 자, 여기서 아까 화법을 잠깐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법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에요. 화법이라는 거 대화법입니다. 말하는 법칙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화법은 직설화법 있어요. 직설화법이라는 거 조금 전에 정몽주의 시 본 것처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회적 화법이라는 건 도로도 직선 도로가 있어 곧장 가는 도로가 있고 우회 도로가 있잖아요. 우회 도로는 돌아서 가는 도로거든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직선 도로를 택하고 어느 때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를 택할 것이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단 말이야. 이럴 때 직선으로 쭉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않아요. 일부러 산 비탈 타고 좀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우회적인 화법을 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성이 좀 있을 때 우회적 화법을 취하게 됩니다.